예, 생산 차질로 공급이 미뤄졌던 모더나 백신 공급이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비밀 유지 협약이 된 모더나 백신 세부 공급량을 공개해서 뒷말이 나왔습니다. 관련 목소리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130만에서 140만 분 정도를 다음 주에 제공 받는 것으로 이해가 됐어요. 8월 달에 850만 도수는 예정대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부분들이 여러 과정에서 다른 경로로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중대군으로서도 다소 유감을 표하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와 보건당국이 이렇게 좀 말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 실제로 이 민주당 송영길 대표 말은 경솔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 코로나 관련해서 가장 궁금한 것이 현재는 내가 언제 어떤 백신을 맞는 거지? 지금 그 50대, 40대 이하, 30대, 20대, 뭐 10대도 마찬가지고 타고 모르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50대는 그 이미 예약이 된 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왜 이렇게 정부가 불투명하게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정부에서는 백신 수급이 원활치 않아서 백신 회사에서 그걸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꼭 여건이 정부가 유리할 때만 지난번에는 이제 5월 달에는 그 전해철 그 행안부 장관이 그리고 이번에는 송영길 대표가 뭐 언제 얼마가 들어온다. 상당한 물량을 얘기하면서 그럼 뭐 성과가 있는 건가? 이런 식으로 여론을 반전시키기 때문에 아까 통제된 정보를 갖고 약간 여건에 유리하게 사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송영길 대표가 8월 안에 850만 도주가 온다고 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그 물량이 조금 여유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제 예고를 했다가 잘 안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괜히 또 이게 희망 고문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백신이 귀하니까 우리가 그 아주 유리하게 계약은 하긴 어려웠다 치더라도 지금 공개된 거 보면은 지금 송 대표가 얘기를 해가지고 모더나에서 비밀 누설했으니까 백신 못 주겠다. 그렇게 하더라도 또 우리 돈은 내야 되고 이렇게 너무나 그 불균형적인 불리한 그 계약을 맺었다고 하니까 그게 과연 타당한 계약이었는지 이거에 대한 지금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비밀 누설 논란이 커지자 송영길 대표가 오늘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어제 라디오 출연하셔서 백신 물량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제가 했던 말이고 본인들의 귀책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것을 보완해서 말하기 때문에 시대 위반 논란이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더나에서 전혀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고 예정대로 백신이 공급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칫 백신 회사 간의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간에 이게 뭐 진짜 백신 나중에 저 회사가 안 주는 거 아니냐 걱정도 뭐 들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국민 걱정 덜어주려 했다. 송영길 대표 오늘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저는 그 송영길 대표의 말씀대로 모더나에서 문제를 삼지 않았다면은 이 문제를 정치적 공격의 빌미로 삼는 것은 조금 저는 지양하고 싶습니다. 국민들의 물음이요. 과연 11월에 우리나라가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을 계속 던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희망 고문만 하고 있는 건데 최소한 송영길 대표의 발언으로 저는 다음 주에 130만에서 140만 회의 모더나가 들어오고 8월에 850만 회는 들어온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불확실성을 해소해 준 것만으로도 사실 저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지 이거 모더나가 문제 삼지 않는다면 굳이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뭔가 국민들을 안심시킨 차원이라면 그게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그동안 워낙 꽁꽁 숨겨왔기 때문에 뭐 백신 회사와의 마찰이 혹시나 생긴다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겠습니다만 현재로서 그러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면 저는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말 잘해주셨다. 색다른 의견을 듣는 느낌이었어요. 김관욱 교수님. 근데 사실 어쨌든 보건당국이 이거에 송 대표의 비밀 누설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표명했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대표가 제가 이 화면들을 굳이 다 읽질 않더라도 뭔가 좀 리스크 관리, 위험 요소가 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저는 지난번들의 어떤 말들의 실수랑 이번 건은 조금 내용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가 왜 송영길 대표가 얘기를 하냐면
원래 50대가 모더나를 맞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도 이제 맞게 됐는데 화이자로 바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뀔까 그런 궁금증이 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백신에 대해서 민감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안감을 좀 잠재워주기 위해서 이제 지금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계약의 문제가 또 있고 하니 조금 더 신중함을 좀 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송영길 대표의 백신 공급량 누설 얘기까지 저희가 이번 주제에서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 댓글 보겠습니다. 민주당 원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원팀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백제 발언 자체가 지역주의인 것인데 이걸 망령이라고 포장까지 한 건 큰 실수다. 이재명 지사를 비판하신 분도 있고요. 이제는 우리나라 정치판도 성숙했으면 좋겠다. 의미 없는 과거에 에너지 쏟지 말고 현재 미래를 보고 정치해 주세요라는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팩트에 근거하지 않고 사실무근의 추한 마녀 사냥, 인권 모독 중단해라. 이른바 김건희 씨 비방 벽화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마지막 볼까요?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이 왜 모욕을 참아가며 합당하고 입당해야 한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라는 마지막 댓글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